또영주TV의 송영주입니다. 2021-22 시즌 라리가가 전반기 막을 내렸죠. 이제 1월 초에 후반기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윈터 브레이크,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이긴 한데요. 여기저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영주TV에서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보냐? 또영주 나름대로의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을 뽑았습니다. 전반기 라리가 베스트 11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전반기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메이션은 4-3-3이고요. 감독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을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감독은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아닙니다. 베티스의 마누엘 페그리니 감독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6년 만에 복귀해서 팀을 너무 잘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로테이션 제대로 돌리고 있느냐, 미드필드 운영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어차피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 아닌가 어울에 그런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안첼로티 감독이 잘 이끌고 있다.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단 감독의 색채가 강한 레알 마드리드였잖아요.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술 운영을 하면서 비니시우스마저 터졌으니까요. 안첼로티 감독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 감독은 안첼로티 감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럼 선수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골키퍼부터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많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솔직히 전반기 돌아보면은 파괴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팀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지 않았나?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는 꾸준히 파괴력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벤제마라든가 비니시우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도 단단했습니다. 특히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 칭찬해야죠. 사실 라리가 하면은 얀 오블락 골키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 골키퍼가 약간 주춤했어요. 그 가운데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라리가 19경기 출전했는데 그중에 7경기에서 무실점을 했고요. 16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한 골조차 내주지 않은 거예요. 총 49개의 세이브를 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놀라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를 뽑았습니다. 물론 세비야의 야신부는 골키퍼를 뽑을까도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세비야가 올 시즌 전반기에 최소 실점 팀이거든요. 근데 야신부는 골키퍼도 출전 대비 실점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실점 경기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총 세이브 수에서 크루투아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거는 세비야가 그만큼 안정적인 수비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가 조금 더 기여도가 높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티보 크루투아 골키퍼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백포라인 볼까요? 백포라인 왼쪽부터 호세가야, 중앙에 다비드 알라바, 줄스콘데, 오른쪽에 여러분이 얘는 뭐야? 파블로 마페오를 뽑았어요. 네, 일단 호세가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대해서 세비야의 아쿠냐를 뽑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올 시즌 라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잘하는 팀들은 많은데 오른쪽에서 잘하는 팀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을 구성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왼쪽 라인에 왼쪽 풀백 자리에 뭐 호세가야라든가 아쿠냐라든가 아니면 카라스코를 좀 내려서 넣어도 괜찮을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호세가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호세가야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호세가야가 라리가 13경기 출전해서 2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왼쪽 풀백인데 2골 3개의 도움을 했어요. 이거는 공격 가담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 쪽에서 태클 성공률이 무려 64%나 됩니다.
그러면서 가로채기 12에 걷어내기 22에 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앙 수비로 넘어가서 레알 마드리드의 다비드 알라바를 뽑았는데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저는 다비드 알라바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다비드 알라바가 레알 마드리드에 갖다 준 거는 수비의 안정감,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 기여도, 그리고 수비가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능력까지, 여기다가 백포라인에 어디가 구멍이 생기면 다비드 알라바가 출동한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메워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비드 알라바가 올 시즌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기 동안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알라바는 당연히 뽑았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리가 17경기 출전했는데 센터백인데 한 골 3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 한 골은 엘 클라시코전 골입니다. 그 한 골의 값어치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센터백인데 기회 창출이 14회나 돼요. 키패스를 11회나 했습니다. 가로채기 14회, 걷어내기 48회. 다비드 알라바는 진짜 물건입니다. 물건.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 시즌 초반에 측면 수비수들 부상당하고 그러면서 수비가 흔들릴 수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다비드 알라바가 밀리탕과 함께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줬어요. 물론 야, 다비드 알라바가 아니라 밀리탕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밀리탕은 잔실수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알라바는 출전하면은 항상 고퀄리티, 높은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알라바를 뽑았고요. 그리고 센터백의 다른 사람은 줄스 쿤데를 뽑았는데 줄스 쿤데 뽑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줄스 쿤데 활약은 당연히 뽑아야 됩니다. 줄스 쿤데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전에서 피고왕이 됐잖아요. 네, 알바에게 앞면에다가 볼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이 줄스 쿤데가 있었기 때문에 세비야 수비가 굉장히 단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 막판에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줄스 쿤데가 라이트백까지 소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정말로 다양하게 팀에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으로 줄스 쿤데를 뽑았고요. 라이트백 말이죠. 고민이 많았어요. 네. 세비야의 몬티엘을 뽑아야 되나? 근데 경기 수가 10경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사수나의 나초 비달 선수를 뽑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마요르카 경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 활약 때문에 그 이강인 선수 뒤에서 뛰는 파블로 마페오 선수를 뽑았습니다. 물론 파블로 마페오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좋은 기록은 아니에요. 마요르카에서 뛰다 보니까 특히 역습을 전개했을 때 공격 가담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패스 성공률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패스가 효과를 발휘하는 장면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패스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에 팀의 기동력을 부여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마페오를 오른쪽 풀백으로 뽑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야 이거 신뢰도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송영주 지 맘대로 진짜 뽑았네.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자, 미드필드 라인 3미들인데 토니 크로스, 미켈 메리노, 오스카 트레오를 뽑았습니다. 토니 크로스하고 미켈 메리노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토니 크로스 선수 초반에는 부상 때문에 출전을 제대로 못했지만 출전하고 나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을 장악을 했습니다. 여전히 크카모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토니 크로스의 패스는 와우! 일품 중에 일품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한 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런 공격 포인트보다는 패스 성공률이 95%고요. 중원에서 팀 운영을 너무 잘해줘요. 정말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 미켈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의 엔진이자 중심이에요. 사실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초반에 승승장구하다가 전반기 막판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쭉쭉쭉쭉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선수층이 얇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야르 사바레라든가 이사크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잖아요. 모두 A매치를 많이 소화한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켈 메리노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켈 메리노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선수는 라요 바에카노의 오스카 트레오 선수 거예요. 지금 라리가에서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는 오스카 트레오입니다.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왜 4위 자리에 있느냐? 홈에서 무패기 때문이다. 홈 9경기에서 8승 1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8승 1무가 됐느냐? 오스카 트레오가 3골 8개의 도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라이오 바이에카노 하면 여러분은 팔카오, 그래 최전방에 팔카오가 와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팔카오가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수, 그 선수가 오스카 트레오거든요. 오스카 트레오 선수가 올 시즌에 키패스가 31회나 됩니다. 기회 창출을 39회나 했고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가장 빛났던 선수 하면 오스카 트레오는 후보에 들어가야 되고 베스트 11에는 당연히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공격 라인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비니시우스, 벤제마, 나빌 페키르예요. 네. 비니시우스는 올 시즌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올 시즌 라리가 19경기에서 10골 5개의 도움. 벌써 공격 포인트가 15개나 됩니다. 10골이나 넣었어요. 10골이나.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드리블 시도가 112회나 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100번 넘게 드리블 시도를 했고요. 그중에 드리블 성공률은 50%에 불과하지만 드리블 성공이 50%라 할지라도 56회 성공한 거거든요. 성공 횟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드리블 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골이고 5개의 도움이니까 공격 쪽에서 알짜배기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제마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전반기 최고의 선수 했을 때 수비는 다비드 알라바, 공격은 벤제마잖아요. 호나이두 메시가 차례로 떠나니 이제 벤제마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벤제마 선수가 15골, 7개 도움을 했습니다. 득점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도움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18경기에 출전했는데 그중에서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기 공격 포인트가 22개입니다. 경기당 하나가 넘어가요. 이건 엄청난 활약이죠. 네. 여기다가 벤제마가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은 한 골에 불과합니다. 오른발로 12골 넣었는데 벤제마는 올 시즌에 정말로 무섭습니다. 자, 나빌 페키르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라리가 전반기에 오른쪽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왼쪽은 정말 많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어로서 눈에 들어온 선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오캄포스? 왼쪽 공격은 뽑을 선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른쪽 공격을 뽑을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빌 페키르를 뽑아서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많이 뛰는 선수긴 하지만 그리고 나빌 페키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베티스의 공격을 이끌었으니까. 그리고 키패스 40회, 기회 창출 43회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저는 베스트 11에 베티스의 후안미를 뽑고 싶었어요. 근데 후안미하고 비니시우스하고 위치가 비슷하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역시 비니시우스가 되겠죠. 자, 제가 후안미를 뽑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를 한번 보시죠. 한 명 한 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했었던 선수들이에요. 골키퍼는 야신부누 골키퍼. 무려 8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16경기에서 10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루토아 골키퍼하고 경쟁을 했다. 이래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수비 쪽에는 밀리탕, 호세 히메네스. 밀리탕은 잔실수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호세 히메네스하고 줄스 쿤데를 비교했을 때 경기수, 그 줄스 쿤데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세 히메네스 당연히 뽑아도 됩니다. 출전할 때마다 안정감을 줬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올 시즌에도 잔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은 사실 호세 가야가 들어가든 아쿠냐가 들어가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쿠냐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거죠. 아쿠냐가 올 시즌에 한 골 3개의 도움을 했으니까요. 공격 쪽에서의 기여도도 정말로 높았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가비를 넣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 토마 르마를 뺐는데 가비를 넣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마 르마도 미드필더 라인에 넣고 싶었지만은
베스트 11이다 보니까 넣을 수가 없었고요. 발렌시아의 솔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레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많이 넣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올 시즌에 7골이나 넣었으니까요. 솔레르도 당연히 베스트 11에 들어가도 괜찮은 선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비, 토마르마, 솔레르 이런 선수들이 빠진 거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공격 쪽에서 저는 후안미를 정말 넣고 싶었습니다. 네. 후안미를 진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4-4-2로 바꾸고 후안미를 최전방에 넣을까? 이 생각도 했습니다. 후안미를 왜 넣을까 고민했냐면 11골이나 넣었어요. 물론 이거는 마누엘 페레그리니 감독의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후안미가 골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11골이나 넣은 선수, 그리고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이 73%입니다. 슈팅 때리면 10개 중에 7개는 유효 슈팅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골이에요. 그 정도로 올 시즌은 원샷 원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후안미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뺐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호셀로하고 데파이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네, 호셀로가 알라베스에 있어서 그렇지 올 시즌에 9골이나 넣었거든요. 여기다 호셀로가 공중볼 다툼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뭐 알라베스가 지금 강등이냐 잔류냐 그 위치에서 고생하고 있고 감독까지 교체가 된 그런 상황이니까 팀 사정을 봤을 때 호셀로의 활약은 정말 영양가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데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공격이 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네, 8골이나 넣어줬으니까요. 데파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벤제마, 비니시우스가 있는데 어떻게 뭐 후안미, 호셀루, 데파이 명함을 내미겠습니까? 전반기는 그렇다는 거죠. 자, 후반기는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제라르 모레노가 전반기는 출전했을 때 활약은 나쁘지 않았는데 부상으로 출전수가 모자라서 뺐거든요. 아마 후반기에는 베스트 11 뽑을 때 전반기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제가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오른쪽 라인은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베스트 11 재미로 보면서 라리가 전반기에 이런 선수들이 잘했구나 이렇게 한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편은 바로 후반기를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편에서 봬요.